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23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조서 열람과 수정에만 10시간 넘게 걸렸는데 기소 방어에 적극 나선 모습입니다.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에 출석한 지 23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12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뒤 조서 열람과 수정 과정을 거쳐 오늘 아침 9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에 추 전 원내대표가 직접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면서 열람에만 10시간 넘게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171쪽의 분량의 조서 중 3쪽 정도를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더 적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야간 조사 동의를 받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팀에서 준비한 질문은 다 소화가 됐다며 현재 추가 소환 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소식,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했는데 23시간, 그러니까 23시간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조사가 오늘 오전 9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조사했다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왜 이렇게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시간이 23시간 중에 네. 조서 열람 시간이 꽤 깁니다. 조서 열람만 11시간. 11시간. 조서 열람 시간을 일반 사건 같으면요. 예. 1시간도 안 걸리죠. 통상 10분.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네. 확인하는 거거든요. 문답. 근데 이제 이런 중요 사건에는 많다 하더라도 서너 시간 정도. 왜냐하면 변호사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될 것이냐 예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암기해서 갑니다. 거의. 예. 그런 의미에서 한 4-5시간도 엄청 많은 시간인데 11시간은 진짜 매우 많은 시간입니다.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을 추측?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진술을 다 해버렸어요. 아마도. 진술 거부권을 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건데 진술을 본인 나름대로는 했는데 변호사나 변호인들이 봤을 때는 이 진술이 자신을 덫으로 이끄는 걸 수도 있고. 추경호 대표가 불리하게. 그렇죠. 그런 등등의 판단을 한다고 시간이 꽤 걸렸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절반 정도는 조사, 절반 정도는 열람을 했던 걸로 보이고, 예. 그래서 뭐 시간으로 봤을 때는 뭐 일반적인 뭐 내란 사건 조사 시간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전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일단 조사할 때도 시간이 좀 걸렸고 열람에만 11시간 걸렸다면 본인이 얘기한 거를 쭉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3페이지가량의 진술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네. 이 과정은 본인이 진술한 거와는 별도로 조서를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아마도 이거는 뭐 추측이에요. 예. 알 수는 없는 건데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진술서는 사실은 우리 둘이 대화하는 걸 예. 기재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대화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뜻은 아니라면 네. 수정하거나 변경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명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했다라는 11시간 거죠. 걸렸다는 거죠. 꽤 많이 했다는 거고 그거 했는데도 부족해 보이니까 또다시 진술 조서를 적어 쓴 게 아닌가. 합쳐서 달라. 그러니까 저는 최초의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추경호가 얘기를 할 때부터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예.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자신이 피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얘기를 했는데 진술했는데 변호인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 봤을 때는 피해 나가기 어렵구나. 빼박이다. 다른 증거들이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뒷부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추경호가 특검 가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보통은 이런 검찰 조서를 받을 때 이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이 길어봐야 3-4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의도는 뭐냐?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파악하고 기억하고 받아 적어오는 정도? 그래서 나중에 다시 회의를 하죠. 근데 추경호 국회의원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일일이 다 쓰고 또 추가로 진술서를 3장이나 낼 정도로 뭔가 논술 시험 보듯이 이 조서에 임했다. 그래서 23시간이 걸렸다. 이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날 절대로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이리 불렀다 저리 불렀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주저리 구구절절이. 변명을 하는 뭔가 그런 걸 설득하기 위한 그러한 반성문이 아니었을까. 아니, 사안은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뭐냐면 본인이 12월 3일 개엄날 장소를 왜 이렇게 여러 번 바꿨느냐. 국회 그 개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 이거 사실 자체는 되게 하나의 사실인데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할 게 있었을까. 그래서 네. 결국은 뭐 이런 게 나왔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증거라는 거는 직접 증거는 사실 찾긴 어려울 겁니다. 지금 확보한 거는 그 시간에 통화 정도 했을 것 같다라는. 아니, 이제 단체방이 있었을 수 그래서 있고요. 그겁니다. 네.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나경원하고 통화했고, 뭐 윤석열하고 추경호 통화했고 등등의 내용들인데 통화 내용을 알 수가 없죠. 통화한 시간하고 기록만. 그거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빨리 만약 특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때도 확인을 했을 건데 특검이 늦춰졌고 지금 1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어요. 11개월째 이제 추경 조사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좌관들 방도 있을 거고요. 또 텔레그램을 쓴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방도 있을 겁니다. 의원 방 중에 의원방만 있을까요? 친윤당 의원방도 있을 거고요. 찐윤, 언더 찐윤. 언더 친윤, 윤석열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고 그 중에 일부가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질문했을 수가 있어요. 막 예컨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추경호가 들어갈 때 자꾸 자신만만하게 내가 그럴 일 없다고 하는데 당신네 보좌관들은 계엄이 떨어진 걸 알고 윤석열이라고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라고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추경호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윤석열이 있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윤석열 누가 얘기했습니까? 제가 했다고요? 뭐 이런 등등의 아마 허를 찔렸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구구절절 그런 걸 그게 아니고는 이렇게 길 수가 긴다고 해서 서너 시간이에요. 음. 정말 긴다고 길어도. 그래서 11시간 서너 시간 하면 아침에 10시쯤 들어가면 저녁에 나오는 게 그 스토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역으로 검찰 측에 관련된 물증 진술을 많이 확보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매우 늦었잖아요. 추경호 사건이 어쩌면 극징 우리 진행자 말씀하신 최장훈 말씀하신 것처럼 간명해요. 그러니까요. 간명해요. 뭐 어렵나요 이게? 네. 내통해 가지고 일로 와. 간명한 거 절로 아니야. 두고 그게 지금 수사의 목적이고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다. 뭐 그런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조사를 늦출 이유는 없었는데 조사가 작년 12월 3일부터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10월의 마지막 그러니까요. 날입니다. 10월 30일까지 10개월이 10개월, 11개월이 소요가 네. 됐습니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가 따져보면 결국은 이제껏 조사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증거 확보는 물질적 증거인데 정황 물질 증거가 뭐냐 하면 카톡방입니다. 단체방들. 텔레방들. 아니면 보좌관들 진술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아마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아마 이게- 다 있다고 봐야 아니, 되겠죠. 이게 네. 뭐 재판도 그렇고 검찰 조사도 그렇고 뭐 법리적으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는데 이 사항이 너무 간단한 사항. 왜 그러니까요. 그러냐면 네. 계엄이 터졌을 때 이 계엄에 대해서 당시 국민의힘의 최고 결정권자 누굽니까? 한동훈 한동훈이죠. 전 대표였는데 네. 이 계엄을 불법 계엄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아니 성격을 그래서 국회로 와달라. 성격을 규정을 그냥 맞습니다. 굉장히 빨리 규정을 했죠. 자, 그리고 국회 본청으로 와달라.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또 한동훈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단체방에 계속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열이 넘버 2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넘버 1을 넘어서서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물론 의원들 모임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히 당대표가 이 계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본청으로 모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협의 과정을 통해서 장소를 옮기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장소를 이리저리 옮겼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누구랑 전화했습니까? 윤석열하고 전화했잖아요. 예. 나경원하고 전화했잖아요. 본인이 의논해야 할 대상은 한동훈인데.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동훈이에요. 그러면 당의 최고 책임자와 최고 결정권자 두 번째 결정권자가 따로 놀았다. 따로 국밥처럼 놀았다. 이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른 최고 존엄이 추경호한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갈짓자 행보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지. 안 그래요? 순리적으로 따지면 자기는 생각이 국회 본청보다는 당사로 모이는 게 맞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대표랑 의논해야겠어요? 의논하지 말아야겠어요? 의논을 당연히 당연히 의논하죠. 예. 그리고 이렇게 중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는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의원들 모임 장소를 이리저리 바꿨다. 이것은 뭐 너무나 분명한 사항이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상상하는 것대로 상상이 될지 뭐 상상인지 뭐 밝혀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 단체 카톡방이든 텔레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면 그 밑에서도 뭔가의 그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가는 게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 단톡방에 걸린 그런 글들이 있어요. 막 거기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당대표가 본청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일단 본청으로 갑시다. 막 그런데 언더青년들이 물타기를 합니다. 거기 가서 되겠습니까? 막힌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일단 당사로 모입시다. 중진 의원들은 다 당사로 모였답니다. 원내대표도 당사로 모이는 자꾸 본청이 아니라 당사 쪽으로 유도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의원들은 자기 생각으로 그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바람을 잡아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의 측근들이 계속해서 지금 본청으로 와주십시오. 본청으로 와야 되는데 이것은 불법격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의원들도 거의 덩달아서 그래 우리 본청으로 갑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요. 국회의원으로서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그래 우리 그럼 본청으로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은 문이 잠겼습니다. 지금 거기 가면 안 돼갖고 일단 당사로 갑시다. 이런 주장들을 주저리 하면서 바람을 잡았다. 저는 그 부분도 함께 수사해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다.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남겼습니다. 화내야 될 포인트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 관세 누가 챙겼습니까? 국민의힘이 챙겼습니까?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본인이나 가서 진실되게 진술하고 오세요. 저는 그 말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특검 쪽에서는 준비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네. 추가로 부르진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구속영장 신청 저는 영장 신청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영장을 신청을 한다고 보고 다만 또 이 모든 또 공이 법원 쪽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법원에 이제 4명의 판사, 예. 중앙지법 특히 수원 3인방이 예. 없다는 판사들 많은 기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기각을 하는 게 무논리로 기각하진 않아요. 논리가 나름은 있어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네. 증거인멸 우려는 뭐가 있냐면 부인했을 때 좀 성립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추경호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러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기각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성향상 기각을 많이 시키니까 네.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기각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장 발부된 데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참 어려운데 네. 수원 3인방이 되면 기각시킬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12월 3일에 이 일이 발생했어요. 작년 12월 3일요. 조사는 올해 10월 30일 날 한 거예요. 최종 조사를 예를 들어서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증거가 없어지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12월 3일 날 일이 터지고 한두 달 후에 이거 조사했으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그냥 바로 빼박. 더 많은 증거들이 확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사도 인지를 하고 영장심사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란이라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 추경호 한 명만 지금 이 시점에 바라볼 게 아니고 예. 지금 확보된 증거 왜 이 사람이 이제껏 이 증거밖에 확보가 안 됐느냐 등등을 전체적 과정으로 좀 판단한다면 예. 저는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요 단적인 요 상황 지금 확보된 증거 네. 요거고 더 확보할 증거는 없으니까 구속하지 말자. 도주 안 할 거니까. 라는 어떤 단순 논리에 빠지면 또 기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만 보면은 또 기각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 윤석열도 기각시킬 수 있어요. 왜 못 시킵니까? 아니 이제 박성재 기각될 때도 엄청 다 기각시킬 수 많이 받았잖아요. 있어요. 아니 그때도 뭐 위법성에 대해서 네. 그 뭐 다툴 여지가 인식이, 인식에 대한 예. 부분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원 3인방이라고 치고 어떤 논리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이것도 추경호에 마찬가지죠. 대해서 만약에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도주 우려가 없다 하고 증거가 다 확보돼 있다 이제. 더 이상 확보할 증거는 없다. 예.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굳이 다툴 필요 없고 또 그 정도 한 게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소명이 좀 덜 된 것 같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밖에서 조사받을 피도 필요가 있다. 재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네.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한민국 공화정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상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잖아. 국가 시스템을 전복하려는 내란에 관한 사항이잖아.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이진관 판사 좀 분명해야 돼요. 예. 아니 이게 뭐 우리가 막 지금 구속되나 마나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당연히 구속이죠. 당연히 구속이고 정말 옛날 같았으면 정말 뼈도 못 추릴 일인데 네. 지금 1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하지? 아니 그러면 제2의 내란, 제3의 내란. 아니 오늘 일어난 내란을 잘 처벌하지 못하면 내일 있을 내란을 우리가 처벌할 수 있습니까? 보고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전한길과 이상한 사람들이 그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윤석열을 풀어줘라. 윤어게인. 이재명을 탄핵하자. 에이펙 기간인데 그딴 소리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법부를 못 믿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법부가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당대표가 모이되는데 왜 자기가 그냥 중간에 의원들을 딴 데로 몰아갑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내란에 가담한 거 아닙니까? 내란 특검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했었는데요. 세상에 2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23시간 동안 조사받았다는 거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아니, 무슨 23시간을 조사를 받아요. 자기가 거기 10시간 이상을 썼다면서요. 대체적으로 조사받으면 그 정도 받지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조사 열람에만 11시간 썼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게 일반 잡범이 아니잖아요. 지금 소위 내란의 주요 임무로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야 이걸로 되겠어? 저는 두 가지 함의가 있죠. 이 정도라면 특검이 상당 부분 증거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저는 왜냐하면 한 번으로 끝낸다면서요. 자기는 10시간 동안 거기서 또 자기가 또 가필했다면서요. 네. 추경호가 이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전 그 정도 상황이라면 뭐 특검이 상당 부분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추경호 입장에서도 이거 수사받고 나오니까 만만치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아시잖아요. 공부 제대로 못해간 사람이 시험 잘 보려고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선생님 잠깐만요 이러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제 느낌엔 그래요. 지금 상황은. 네. 11시간 열람했으면 얼마나 많이 바꿨겠습니까? 조사받고 11시간 열람을 했다면 아마 거기에 새로 치지는 않았을 거고 줄 꺼서 바꿨다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서 변호사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내란과 연결되지 않도록 진술한 내용을 바꾼다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썼을 테고 그래서 이제 결국 본인이 연계가 돼 있다면 저는 좀 전에 증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증거가 있다면 뭐가 있겠냐? 첫 번째 텔레그램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전화를 한두 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화는 통신 기록만 남아 있으니까 이게 증거로서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에서 진짜 전화를 한 번 해가 되겠습니까? 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렇게 간다, 국회가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혼자만 전화했겠느냐? 다른 사람은 전화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서류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쓰일 것이다. 그리고 추경호 지금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두 번 소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계속 이렇게 우기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빼박 증거를 가지고 오늘 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해가려고 하니까 11시간 정도는 실제로 조서 열람을 하는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본인도 오늘 그 증거를 보고는 엄청 놀랐을 수 있다. 더 심한 것은 네. 본인이 보지 못한 증거도 나왔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겠죠. 텔레그램 외에도 그 증거가 추경호한테 전언을 하거나 네. 추경호에게 서류를 전달하라고 하는 특검의 다른 분야, 추경호가 아니어도 조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흔적이 나왔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로 가자고 했다가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전화 한두 통으로 됩니까 그게? 본인이 완전 12월 3일 날 저녁에는 갈팡질팡하면서 어느 순간에 야 당사로 다 모이라 라고 갔지 않습니까? 몇 명이 몇 번의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가 상당 부분 나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한 번씩 이렇게 떡 내놓는 거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번에 이진관 부장판사도 할 때 보지도 않았던 막 증거가 나와가지고 네, 이거 맞아요. 뭐예요? 텔레그램에 야 건진 너 지금 처남입니까? 뭐 조카입니까? 걔하고 김씨면 찰리 그 김씨하고도 네. 했는 거 나오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까무러쳤다는 거야. 얘들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이미 재판부에
제출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도 그것이 충분히 나와서 상대를 압박했다. 그래서 11시간은 버티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이 없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내일 이제 어떻게 본인이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비분 관계 했는데 사실은 참고인으로 지금 줄줄이 국민의힘 의원들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자기네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한 거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윤석열 씨가 그때 전화하면서 미안하다 그랬대잖아요. 얼마나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믿겠습니까? 완전히 이를 갈고 있겠죠. 그런데 그 화살을 지금 우리한테 돌리고 있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됐습니다. 표정이 매우 안 좋은데요. 저 정도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저희가 외부로 다 드러난 거는 그 당일날 계엄 소위 이제 내란의 당일날 홍철호 정무수석이랑 통화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랑 7분간 통화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과 통화하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통보의 내용 정도가 아니라 뭔가 예를 들면 충분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라인도 그런 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텔레그램 방 폭파시켰잖아요. 네. 그 내용들이 그냥 다 폭파됐을까? 그게 복구가 남아있지 됐다?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흘러나왔던 얘기인데 원내대표실 관계자들 그렇죠. 왜 뭐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핸드폰이 압수수색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의원들 참고인 불러가지고 왜 이때는 이렇게 통화해서 이렇게 부른 거야? 뭐 그래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본청에 있는 사람도 빼내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증거 자체가 적은 게 아니게 증거가 꽤 많이 있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지 않았겠습니다만 중요한 스모킹공들을 몇 개를 건드렸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가 완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본인도 법조인은 아니니까 판단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정도의 표정과 그 정도의 상황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못하고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로 딱 정리하는 걸 보면 상당한 수사 진척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 그 당시 원내대표의 어떤 내란에 대한 동조 또는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밝혀진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 제가부터 앞으로 저거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전초전이고 저 문이 열리는 순간 이 사람만 열리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있다가 국회로 온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내용을 몰랐다고요? 모르겠어요. 그 내부에 대통령실 사람들이 다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의 중대한 상황이 급박하게 벌어지는데 그 내용을 몰랐다면 제가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줄줄이 몇몇 사람들이 더 엮이게 되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인 일탈 문제가 아니라 국힘의 핵심적인 친윤 라인들 같은 경우는 사전 인지 또는 사전 인지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소위 이 비상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하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의 확인들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매우 중대한 지금 조사가 오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매화님께서 한덕수 재판 보고 지금 똥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셨는데 진짜 그 재판이 중계되면서 재판장들이 직위원 부장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깨닫고 아마 지금 정말 좀 속이 타는 것 같아요. 선교위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진짜 재판을 중개해야 한다는 걸 넣었는데 그렇죠. 물론 직위원 부장 판사 같은 경우는 재판의 중개가 어디까지냐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앞에 2부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그 항목까지 제대로 넣어놨으면 좋았는데 중개가 되고 나서 매우 국민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 하나 생각보다 특검에서 증거 자료를 아주 많이 가지고 탄탄하게. 있구나. 탄탄하다. 들어가면 얼굴이 사색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주동자예요. 그런 증거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절대로 모인 거 아니라면서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게 풀려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이제 그만하시고 민생 챙기기 당부드립니다. 특검이 민생을 챙겨야 돼요? 특별검사가 지금 민생을 챙겨야 됩니까? 자, 이 말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거 지금 정치 탄압, 정치 보복 하지 말고 민생 챙기게 하면 나 좀 봐주면 안 되나? 우리까지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다 그냥 이렇게 내란범으로 처벌해야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호소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네. 격앙되게 저항하고 내 목숨 걸고 당신과 맞짱 떠서 둘 중에 하나 죽기 살기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자 본인이 살려달라고 SOS를 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어쨌든 국민의힘 쪽까지는 좀 안 가는 것이 뭔가 좀 맞지 않느냐라는 일종의 바람이나 희망이 좀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느껴서 얼굴도 안 좋죠. 그리고 그 발언 내용도 굉장히 격앙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호소처럼 들려서 안타깝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저는 청구한다고 보죠. 청구한다. 청구한다고 보는데 네. 이제 고도의 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는 저 사람을 봐주자, 저 사람을 구속시키자라는 기준이 아니고 네. 어딘가에는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 종사자를 다 기소해가 재판받게 할 거냐, 여기까지는 배제시키고 주범들하고 주요 임무 종사자들까지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검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판단의 그 일종의 가이드라인 선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호소한다. 그런데 추경호는 지금 느낌상 많이 개입돼 있다.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빼박이 될 가능성이 또 많다라고 봅니다.